궁금한 건강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디지털 건강 플러스. 광주 센트럴병원과 광주 MBC가 손을 잡고 전문의를 모시고 다양한 건강 상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자, 오늘 디지털 건강 플러스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많이 등장하는 질환이죠. 디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슬기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도 사실 이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로서 또 디지털 건강 플러스 제작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제가 환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디스크는 우리 이제 디스크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질환명은 아니고요. 우리 정상 조직을 이제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척추 기둥을 받쳐주고 골격, 근육 등을 받쳐주고 쿠셔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디스크인데요. 이 디스크가 이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립보행을 하고 또는 좌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척추의 부담을 디스크가 많이 갖게 됩니다. 네. 따라서 디스크가 변형이 되고 이 변형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기둥들이 척추처럼 있는데 이게 이제 눌리다 보니까 디스크가 생기는 거다라고 볼 수가 그렇게 있는가요?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척추 디스크의 발생 원인부터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척추 디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크는 이제 물렁물렁한 연골 조직입니다. 네. 뼈처럼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뒤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바로 디스크 뒤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퇴행성 변화, 즉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도 쉽게 말해서 닳아지고 뒤쪽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디스크 질환에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점점점 심해지고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기준으로 그것을 구분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디스크의 질환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상학적 검사입니다. 네네. 영상학적 검사 중에서도 MRI가 가장 잘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MRI를 통해서 디스크의 변형 정도를 따져서 신경을 어느 정도 압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볼 수도 있고요. 이 디스크가 변형된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도 있는데 네. 디스크가 단순히 부푼 것을 팽윤이라고 하고 특정 부위가 삐죽 튀어나온 것을 돌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섬유륜이라는 조직으로 쌓여져 있는데 이 섬유륜이라는 조직을 뚫고 디스크 내용물이 흘러서 나온 것을 탈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양으로도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출이 가장 심한 소위 말해서 디스크가 터졌다라는 표현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터져서 흘러나온 것을 보통 탈출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자, 이 디스크의 증상이라는 게 어떤 분은 그냥 척추가 아프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심하면 이쪽으로 다리까지 증상이 내려와서 뭐 저리다 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것은 이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통증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일반적으로는 그 허리 통증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초기에는. 그리고 이제 신경이 더 눌리게 되면은 이제 엉치, 다리, 발끝까지 통증이 있는 방사통을 네. 경험하실 수 있고 또는 이제 절절절 저리는 저린감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가 좀 더 심해졌다 싶으면 이제 밑에 하지 방사통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참다가 이 다리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이제 돈이 들 것 같고 또 자녀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고 내가 그냥 참지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시골 어르신들이 다리까지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미리서 방문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떤 치료부터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지 그 치료의 단계를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일단 그 디스크 질환의 초기 단계에는 단순 허리 통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단순 허리 통증이나 또는 심하지 않는 통증에 있어서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자꾸 재발이 되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주사 치료는 신경 차단술이라고도 하는데 디스크가 압박되고 신경 주변으로 염증 물질들이 많이 분포할 수 있는데 네. 염증 물질을 감소시키는 항염 작용을 하는 약물을 직접 주입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저도 TV에서 요즘에 많이 보는 게 뭐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주사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재방송으로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보던데, 자, 그렇다면 이 주사 치료로도 치료가 안 될 분들은 어떤 환자들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보통 이제 주사 치료 외에도 주사 치료보다 좀 더 효과적인 시술적인 치료도 있습니다. 아, 그 전에 시술이 있군요. 네. 시술적 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꼬리뼈 부위로 구멍을 뚫고 볼펜 심지만한 카테터를 허리 부위로 이동시키고 병소에 직접 위치시킨 다음에 네. 신경 유착을 해소하고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또는 통증에 민감한 신경을 둔화시키는 약물을 주입하는 네. 신경 차단술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척추라고 한다면, 꼬리뼈를 통하면 이렇게 아래에서 넣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나요? 예, 아래에서 위쪽으로 집어넣어서 네. 허리 병소까지 카테터를 쭉 올립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술이 이루어지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심해야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디스크는 이제 초기, 중기, 말기로 구별을 했을 때 이제 네. 말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수술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6에서 12주 정도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기 힘든 통증이 있거나 특히 다리에 마비감이 있거나 힘이 빠지는 위압감, 네네. 그리고 대소변 장애가 있을 때는 수술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수술의 방법은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 압박하는 디스크의 일부분을 절제를 해서 신경 압박을 해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할까, 또 회복은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그 궁금증 해결해 주시죠. 예, 일단 시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나절만 누워서 쉬게 되면 바로 이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네, 회복이 네, 빠르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내시경적인 수술은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이내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신마취하에 하는 우리가 오픈 수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디스크를 절제하는 이제 쉽게 말해서 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 일주일 이상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빠르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지금 디스크가 좀 시작됐다, 또 그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병원에 한번 가서 상담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단계가 있을까요? 일단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네. 움직일 때 발생하는 찌릿한 통증이라든가 허리를 굽혔을 때 발생하는 통증,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근육통보다는 디스크성 통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으로는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있습니다. 아, 그게 뭐죠? 이제 똑바로 누워서 네. 무릎을 굽히지 않은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네. 다리 들어 올리면서 약 30에서 40도 정도 들어 올렸을 때부터 다리 통증이 발생하거나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발생하면 디스크성 통증으로 보고 진료를 볼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네.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척추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 네. 3번하고 4번에 이제 제가 척추 디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게,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 거꾸리라고 하죠. 예. 예, 거꾸로 매달려서 있으면 이게 이제 척추가 압박을 받았던 게 펴져서 디스크가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거꾸리라든가 이런 조언이 맞나요? 일단 거꾸리를 하게 되면 디스크가 쉽게 말해서 펴지기 때문에 네. 눌려있던 게 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원하거나 또는 통증이 경감하는 효과는 보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기립보행하고 네. 좌식생활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원래대로 돌아서 다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꾸리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허리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세라든가
평소의 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고 늦출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디스크에 좋은 이제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네. 안 좋은 자세나 습관을 피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안 좋은 자세를 말씀드리면 네. 다리를 펴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예. 또는 쪼그려 앉아서 허리가 이렇게 말린 채로 일을 한다든가 예. 그리고 의자나 운전을 할 때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지 않고 이렇게 기댄 채로 앉는 자세 등은 디스크의 압력을 올릴 수밖에 없고 네. 디스크 압력이 올라간 만큼 변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의 안 좋은 습관을 말씀을 해드릴까요? 예. 누워서 이렇게 TV 보는 자세. 예. 그 다음에 다리를 꼬고 뭔가를 뭐 이제 일을 본다거나 TV를 보는 자세. 이게 디스크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다리를 꼬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허리에 적절하게 체중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고 네. 특정 부위로 체중이 많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디스크 압력은 특정 부위로 많이 가해지게 되고 네. 거기에서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올바른 자세가 유지하는 것이 허리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든 자세 항상 여러분이 또 한쪽에 무리하지 않는 자세로 유지하는 게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디스크가 왔다고 한다면 빨리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건강 플러스 광주 센트럴병원과 광주 MBC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슬기 원장님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